되게 이상한 소리 질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라스트 나잇인 소우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극장에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알아가면 좋은 정보들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참 좋아하는 감독인데요, 에드거 라이트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전작으로는 새벽의 황당한 저주, 그리고 뜨거운 녀석들이 있죠. 최근에는 앤트맨 각본을 쓰셨고요. 베이비 드라이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또 받았던 작품이 이분의 작품입니다. B급 코미디의 진수를 맛볼 수 있어서 이번 작품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공포잖아요. 기존에 하던 장르가 아니라서 많이들 기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요즘에 헐리우드에서 아주 각광받고 있고, 한국에서 최고의 촬영 감독님 정종훈 감독님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작으로는 친절한 금자씨도 있고요, 올드보이, 신세계, 박쥐까지 박찬욱 감독님하고 작업을 많이 하셨었어요. 최근에는 헐리우드에서 스토커라는 작품을 같이 하게 되면서 헐리우드에서 많이 알려졌고, 그것과 좀비랜드 더블탭 이렇게 또 맡으셔가지고 이제는 뭐 헐리우드 촬영 감독이라고 또 불려야겠죠. 에드거 라이트와 정정훈이라니, 이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영화에서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아냐 테일러 조이가 커버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요, 노래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음악에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 제목과 같은 라스트 나잇인 소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가시거나 가사를 한번 보시고 영화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영화 맨 마지막에 이 라스트 나잇인 소우라는 노래가 나올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뭔가 모티브 삼아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사와 이 절묘하게 떨어지는 스토리라인,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이 노래를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걸 정말로 영화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딱딱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제목에 라스트 나잇인 소우라고 돼 있는데, 이 소우가 사실 저는 소우 사무실에 있었어 봐가지고 소우 사무실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런던의 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소우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예전에는 성산업도 발달되어 있고 유흥가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식당가가 들어서거나 패션 쪽으로 많이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변모된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화의 내용과 또 상당히 또 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용산, 영등포 뭐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은 더욱더 와닿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콜린스 부인으로 나오는 다이애나 리그가 작년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9월 달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네요. 다이애나 리그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화는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짧은 후기 말씀드려 볼게요. 아무래도 같은 날 개봉한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보고요, 저녁에 라스트 나잇인 소우를 봤는데요,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보다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리뷰를 남겼지만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있다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에드거 라이트가 연출한 만큼 많은 또 특이한 연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카메라 워크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조명, 음악, 여러 가지로 좀 완성도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봤고요. 굳이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고 보시더라도 좋은 영화일 수 있겠지만, 메시지를 또 생각해보고 보면은 더더욱 좋은 영화가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던 점부터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는 영화가 굉장히 감각적으로 빠졌어요.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명이 압도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옆에서 들어오는 간판의 번쩍번쩍거림, 그걸로 조명을 대신했는데요, 파란색 깜빡였다가 하얀색 깜빡였다가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깜빡였는데 계속해서 그것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을 좀 몽환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도 있고, 어떤 연출이 나올 때는 파란 조명과 하얀 조명이 안 나오게 되면서 빨간 조명으로 아예 그냥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게 되게 힘있게 보이고 공포스러운 연출이 나오게 되죠. 배경이 아까 말했던 소호인 만큼 유흥가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빨간 조명을 좀 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복되는 조명들이 되게 사이키델릭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60년대를 동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0년대와 현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지면서 독특한 풍경을 그려낸 것 같아요. 뭔가 고전적이기도 하고 미래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그런 풍경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건 역시 눈속임이었는데, CG가 대부분 영화에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것을 구현할 때 힘든 부분들을 CG로 많이 대체를 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CG로 보이지 않는 연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CG를 쓰면은 편하게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면 되게 이상한 묘한 느낌을 되게 자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CG 대신에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더 비현실적인 모습들을 많이 그려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CG 기술을 많이 쓰는 영화보다 아날로그틱한 그런 작품들을 더 좋아하게 되는데 생각나는 게 있죠. 미셸 공드리의 뭐 수면의 과학이라든지 이터널 선샤인이라든지 이런 작품들 보면은 되게 환상적인 분위기를 내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드가 라이트 감독님은 원래 코미디를 하시던 분입니다. 코미디 강점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라이브에서도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장르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가 가장 힘든 장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코미디고 두 번째는 공포인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이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미디와 공포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정말 재미없거나 정말 안 무서운 그런 장르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잘하는 감독들은 코미디나 공포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에드가 라이트 감독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미디를 또 주로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공포 장르로 그 타이밍을 시험하셨던 것 같은데 잘 먹혔다. 제가 공포 영화를 극장에서 봤을 때 놀라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번 영화에서 2번 소리 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전 제가 여자가 된 줄 알았어요. 소리가 너무 하이톤이어가지고 내가 안 질렀는 줄도 알았어 처음에는. 특히 그 꿈에서 나왔다가 다시 꿈속이었던 장면, 와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여러분들 극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결과적으로 에드가 라이트 감독님은 타이밍을 정말 잘 쓰는 감독님이다. 코미디뿐만 아니라 공포에서도 먹히는 타이밍을 그는 구사하고 있다. 자, 그리고 화면 연출이 정말 좋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예고편에도 나오죠. 주인공이 이불을 딱 덮으면 이불이 쫙 길어지면서 주인공이 막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연출들을 한단 말이에요. 전 이런 부분에서 미셸 공드리를 떠올리거든요. CG 같은 연출이지만 CG가 아닌 눈속임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공교롭게도 유체이탈자와 같이 거울에 관한 미장센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유체이탈자도 거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야, 헐리우드는 역시 사이즈가 다르네요. 아예 그냥 계단 전체를 거울로 만들어서 그것도 각각의 각도가 다 다르죠. 그러면서 비춰지는 주인공의 모습. 유체이탈자도 정말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비하면 정말 초라해졌다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거울씬들을 다양하게 보여줬다. 어떤 장면에서는 CG로서 처리한 것 같지만 사실상 CG로 처리한 것 같지 않아 보였거든요. 제가 봤을 땐 아마도 두 배우가 합을 맞춰가지고 연기를 하고 벽을 뚫어놨던 것 같아요. 세트를 그렇게 만들어놨던 것 같은데 이질감 없이 느껴졌고 또 묘한 연출을 자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춤추는 씬, 이것도 예고편에서 나오는데 한 남자와 두 여자가 번갈아 가면서 춤을 추는 씬이 있어요. 이것도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롱테이크로 진행이 되는데요. 두 인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건 CG가 아닐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화면 밖으로 빠지거나 화면 밑으로 빠지거나 이런 동선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에드가 라이트 감독님은 이전 작품에서도 이런 기법들을 많이 썼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해요. 담을 넘을 때 처음엔 주인공이 넘고 그리고 또 주인공이 넘다가 스턴트맨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담벼락을 넘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마술처럼 보여주는 씬들이 많았는데 아마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촬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정정훈 감독님이 아무래도 한국에서 작품을 많이 하셨던 감독님이기 때문에 이런 연출들은 많이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실험적인 연출을 같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활락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배우의 목도 되게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인공인 아냐 테일러 조이가 그 분위기를 다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그 60년대 의상과 60년대 헤어스타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매료시키잖아요. 근데 그 매료시키면서 관객들까지 같이 매료시키거든요. 60년대가 아니어도 그 인물 하나 때문에 60년대 배경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실 거예요. 아냐 테일러 조이밖에 안 보였다. 저도 그랬습니다. 또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나왔던 잭, 멜 스미스 역할도 정말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비주얼부터 담배 피는 모습 하며 벽에 딱 기대가지고 여자를 딱 바라보는 그 모습, 진짜 상마초, 그 시대에 있을 법한 어떤 남자, 어떤 느낌까지 들었냐면 예전에 우리가 모래시계 봤잖아요. 모래시계 봤다 그러면 너무 옛날인데? 그 이정재 씨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아래턱이 살짝 나오는 그 어떤 마초적인 남자의 역할.
기가 막혔습니다. 아마 맷 스미스는 이후에 엄청나게 캐스팅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눈에 띄는 역할을 잘 해놨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도 좋았는데요. 음악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내내 경쾌하고 밝은 음악이 계속 깔리게 되는데 소호라는 도시가 그랬죠. 반짝반짝하고 좋아 보이고 여기서 성공하면 대성공한 것 같고 그런 착각을 또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 노래하고 좀 닮아 있지 않았나. 그 이면에는 굉장히 어둡고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잘 표현됐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피해자의 모습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모습,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모습을 또 보여줘서 묘한 매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올림픽 같은 거 개최하게 되면은 올림픽 때문에 엄청나게 또 수익을 거둬들이고 국제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면에는 판자촌은 밀어버리고 못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런 느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쉬운 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린지의 정체입니다. 영화 안에서 모든 단서들이 너무나도 잘 깔려 있어요. 친절해요. 이 린지 같은 사람의 정체, 중반부에 너무 빨리 알아챈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린지의 정체를 너무 범인으로 몰아갔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된 만큼 쉽게 해답을 찾아냈다. 그런 점이 결과에 영향이 좀 미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샌디의 정체도 예상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중반부쯤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가 없는데 계속 나온다는 건 역시나 뒤에 뭔가 있겠지, 다들 의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너무 빨리 탄로가 난다는 점이.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범인을 찾아서 마무리 짓는 걸로 결론을 냈잖아요. 근데 사실 메시지가 잘 전달된 만큼 굳이 범인을 찾았어야 됐나? 찾지 않고서도 메시지를 더 드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 범인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상황과 분위기와 이 주인공의 역할로서 더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범인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건 너무 친절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열린 결말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마지막으로 주인공인 토마신 맥켄지가 연기를 정말 잘했어요. 연기도 잘하고 아냐 테일러 조이하고 또 호흡도 잘 맞추고 시골 사람이 도시에서 살아남는 그 과정들을 잘 담아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샌디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활용된 캐릭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더 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인공보다 샌디가 더 튀어버리는 상황이 펼쳐진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좀 역전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다른 면모를 좀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코미디뿐만 아니라 메시지 있는 영화도 그렇고 B급 코미디도 그렇고 히어로적인 부분, 그리고 더 큰 헐리우드 영화,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감독이라는 걸 이번에 보여준 것 같아서 이후에는 더 좋은 활약을 더 펼치지 않을까, 프로의 영화가 더더더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조만간 아카데미에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별점은 3.5점에서 4점인데요 3.5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 영상 있고요, 이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봐주시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멤버십 가입해서 해서광고테일 채널 지켜보자!